예, 중국 경제 증시 상황 알아보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중국 증시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마침 오늘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주식 파트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홍콩 증시가 한 2% 정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 이틀간의 하락이 워낙 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밀리는 건가요? 저희 예상보다 3월달 이후에 이제 흐름 자체는 괴멸식 하락이라 불러도 될 정도로 중국, 홍콩이 좀 번갈아가면서 좀 빠진 양상인데요. 일단 홍콩 시장이 국내 좀 상징성도 있고 ELS 상품 관련도 있기 때문에 홍콩 시장 중심을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3월 이후에 이제 하락은 큰 틀에서 보면 중국 정부의 어떤 러시아 관련 대응에 대한 패착 그리고 방역 관련해서도 역시 조금 실패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크게 반영이 되는 거로 보여지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항생 H지수 같은 거 기준으로 보면은 8,000선이 2월까지 유지되다가 8,000이 깨지고 3월 이후에는 이제 7,000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어제까지 6,000포인트까지 위협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인데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 사태 이후로 홍콩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다는 건 잘 아실 텐데 외국인이 특히나 아시아 시장 대비해서도 외국인 중에서 영국이나 이제 유럽계 자금 비중이 높다 보니까 러시아 쪽 이슈 이후에 이제 유럽 쪽 불안감이 자금 회수 요인도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러시아 제재 이후에 중국 제재에 대한 불안감도 외국인들 중심으로 비중이 큰 홍콩에 좀 충격이 제일 크다고 보여지고 그쪽의 이탈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홍콩이 지난 한 달 동안 국내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 확진자 수 증가도 증가지만 위중증률이나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한 강제적인 락다운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락다운 우려는 지금 좀 해소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와 관련된 우려들도 이제 본토 락다운까지 또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제일 컸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서비스 소비 분야 시가총액이 높은 게 홍콩 시장인데 이번 전인대 정책 중에서도 제조업이나 고정 투자 중심으로 이제 정책을 쓰고 서비스나 소비 쪽 그리고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또 무산된 측면도 관련주에 영향을 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ADR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미국 상장 중국 플랫폼 빅테크 대표 기업들이 역시 이제 괴멸식으로 하락을 했는데 관련 원인이 사실 러시아 쪽보다는 그쪽은 미중 이제 패권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 쪽 제재가 결국 상패를 좀 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부각이 되면서 두 자릿수 하락을 미국장에서 보이면 다음날 홍콩 시장에서 사실은 실질적인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이 똑같이 이렇게 급락을 하는 형태가 좀 핑퐁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일단 3월 이후에 그 하락의 메인 원인은 유럽계 자금이 러시아 사태 이후로 이탈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홍콩과 본토의 락다운 쪽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주축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요. 2, 3% 낙폭을 볼 수 있는데 지수가 인덱스가 5%, H지수 7%, 테크주는 10%, 지수가 그렇게 밀려나니까 패닉이고요. 말씀하신 괴멸적 하락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또 이제 ELS 상품 같은 게 과거에도 몇 차례 홍콩 H지수랑 연동되어 있으면서 그런 불안도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PBR 차트도 보여주셨는데 홍콩 증시 하단은 어느 정도로 좀 설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하고 월화까지 흐름으로 보면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탈출하겠다는 그런 흐름으로 보였고 실제로 홍콩 달러가 달러랑 패그가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진폭이라는 게 있는데 홍콩 달러가 강하게 약세를 보이면서 일단 이탈 자체의 강도가 굉장히 강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이나 리스크의 강도를 논하기에는 좀 상황이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역대 이제 그 홍콩 시장 위기 국면에서 혹은 이 정도의 수준의 이제 하락 때 저점에 대한 부분에 추정을 좀 해보면 저희 일반적으로 이제 PBR을 가지고 많이 보는데 PBR 1배가 이미 지난주에 항생 지수나 항생 H 지수가 깨졌고 항생 H 기준으로
PBR 1배가 깨졌던 위기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총 한 7차례 정도 이번 포함해서 있었는데요. 뭐 리먼 사태 직후, 그다음에 2017년에 피그스 유럽 재정위기 사태, 2014년에 미국 긴축과 중국 부동산, 그리고 2016년 초가 역대 최저 PBR 0.75배까지 떨어졌던 본토 버블 붕괴 이후에 홍콩 환율 시스템에 대한 공격, 그리고 2018년 무역 전쟁,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실 뭐 매번 사이클이 다르고 뭐 과거가 미래를 보여주진 않습니다만 적정하게 저희가 이제 비슷한 상황과 좀 적용을 좀 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역대 최저까지 떨어졌던 2016년 초처럼 금융 시스템 전반이나 외환 시스템, 부동산 쪽에 대한 위기는 지금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나 미국 제재나 이런 쪽의 리스크가 컸던 2017년과 18년에 적용을 해서 하단에 대한 부분을 일단 6,800에서 7,200으로 사실 계산을 했습니다. 6,800 밑으로 지금 한참 지금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보면 이미 과매도권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과거 대비 중국의 그 H지수 같은 것들이 사실은 PBR 값이 1배라도 계속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2018년 이후에 중국의 EPS나 BPS가 주식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좀 더 증가하면서 떨어진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홍콩 시장이 본토의 어떤 신경제 기업들의 또 IPO나 신주 발행 쪽으로 이용이 되면서 시장이 조금 고통을 받았던 측면이 좀 있고, 또 본토 자금이 내려오는 속도 대비 외국인이나 홍콩 로컬 자금이 이탈하는 속도가 최근에 크면서 또 취약한 모습도 좀 보여졌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하단에 대한 예측이 어떻게 보면 이미 더 하회를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과매도로 보는 기준점으로 저희 계산에 6,800 정도, 항상 H지수 기준으로 6,800을 지키려는 시도,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H지수는 오늘은 이제 3.7% 급반등이 나오면서 6,350선입니다. 6,700에서 7,000선 초반 정도에서 좀 브레이크가 걸려주기를 기대합니다. 홍콩이 괴롭네요. 이제 중국 본토 증시는 또 여러 기대감들로 가는데 홍콩이 뭐 여러 악재들로 인해서 너무 급락을 해서요. 이걸 빨리 돌려낼 수 있을까? 이후에 좀 생각해야 될 홍콩 증시 주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홍콩도 사실은 한 달 동안 아비규환 상태로 확진자 폭증과 또 치명률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3월 달에 좀 난관 두 가지를 좀 돌파할 수는 있을 거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외적인 러시아 이슈나 유럽계 자금 이탈은 좀 수동적으로 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내부적으로 조금씩 해결될 것들이 있는지 좀 보면, 일단 그 홍콩의 확진자는 피크를 좀 지났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사를 못 받아서 확인이 안 되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워낙 접종률이 낮고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대비 지금 실패해서 돌아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접종률의 문제와 백신의 신뢰도의 문제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확진자 자체는 희생을 통해서 지금 피크를 지나고 있는 단계고, 3월 하순 정도면 락다운까지 가는 이슈는 전혀 없이 일단은 피크를 지난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도 사실 홍콩 증시가 전날 이제 미국장 반등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안 요인 중 하나는 그 헝다그룹 관련해서 기억하시겠지만 디벨로퍼 건설사들의 이제 부채 위험이 여전히 3월 달에 만기가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오늘도 홍콩 부동산 관련주는 시장을 좀 하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만기가 3월 달이 유독 많고 신용 스프레드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면서 디벨로퍼들 관련해서 이제 노이즈들이 좀 많을 거기 때문에 3월 달에 이것도 만기를 지나면서 피크 지날 걸로 보고 있고, 부동산 데이터 관련해서 선행 지표들이 일단은 연착륙 신호를 좀 보내고 있기 때문에 홍콩 락다운하고 부동산 위험까지는 일단 저희가 좀 최악을 지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제 반등하면서 저희가 봐야 될 것들 중에서 기술적인 관점에서나 혹은 저점 관점에서 제가 하단은 좀 가이드라인 제시해 드렸고, 전인대에서 이미 밝혔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에 중국 경기가 실적이나 경기가 바닥 1, 2분기에 확인을 하고 올라가는 그림의 큰 방향은 바뀐 것은 없고요. 어차피 지금은 당장 펀더멘탈을 거의 체크할 상황도 아니고 이탈하는 속도 자체가 워낙 매우 거셌기 때문에 러시아 사태가 조금 진정되는 단계에서는 신흥국 내에서 홍콩과 본토가 어차피 경기 실적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유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올해 그 중국과 홍콩이, 특히 홍콩 증시의 경우는 올해 예상 EPS 증가율이 사실 5년 만에 두 자릿수로 반등을 좀
하려는 어떤 예측을 좀 갖고 있었고, 이게 저희가 EPS나 BPS가 올해 5년 만에 늘어나는 이유가 일단 물량이 줄어드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시장을 좀 괴롭혔던 물량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작년 하반기부터 좀 진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은 최악의 신호에서 일단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외적인 요인이나 극심한 투자 심리에 대한 어떤 홍콩 자체 체제에 대한 취약성, 이런 것들은 조금씩 그 진정이 되는 걸 좀 기다려야 되는 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급락 이전에도 우리가 중국이랑 홍콩 증시에 대해서는 김 팀장님이랑 고민을 좀 한 바가 있죠. 네네. 그러면 중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홍콩보다 역시 본토 시장에 좀 집중하는 게 좋습니까? 홍콩 증시나 홍콩 관련된 상품은 좀 피하는 게 좋을까요?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희가 뭐 사실 요새 기관들이나 손님들에게 많이 사과를 좀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2월 달에도 홍콩 시장을 저는 트레이딩 바이로 말씀드렸고, 예. 본토는 뭐 계속 연말부터 사실은 비중 확대인데 상당히 지금 낙폭이 본토, 홍콩 상관없이 좀 큰 상황입니다. 본토의 경우는 조금 긴 그림에서 보면 올해 그 전반적인 상저하고 흐름, 그 체제 관련해서 수급적으로 불안감이 있더라도 긴 그림에서는 그 본토 상해 심천에 대한 비중 확대는 외국인들이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그리고 위안화 강세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이 조금 1년 이상의 긴 그림에서 혹시 저점 매수나 이런 걸 고려하신다면 본토의 CSI 300이나 CSI 500 지수 좀 더 공격적이라면 항생테크와 비슷한 상해 과창파 스타 50 이런 거 계속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를 하고요. 다만 이제 홍콩이 좀 문제인데, 당초에 저희가 2월부터 홍콩에 대해서 조금 사실마다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그 작년과 재작년에 이제 규제라든지 리오프닝 관련된 피해가 워낙 컸던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서 이게 간극을 본토랑 좀 메울 줄 알았는데, 본토하고 홍콩이 이제 동반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홍콩의 상대적인 또 메리트가 엄청 크다고 또 보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3월, 4월에 대응을 계속 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당장은 하단을 좀 구축하면서 전체적으로 빅테크 규제나 이런 것들이 휴지기로 좀 들어가고, 또 저희 생각에 지금 현재 본토의 락다운 상황이 만만치는 않고, 홍콩의 상황을 보면서 본토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리오프닝을 과감하게 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2분기까지 소비 서비스업이 좀 더 부진할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단기 대응 역시도 본토 중심으로 좀 더 저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3월 달에 러시아 관련해서 제재 관련된 스탠스를 중국 정부가 확실하게 취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변동성은 일단은 좀 더 이어질 걸로 일단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홍콩 증시 이번 주 급락 원인과 전망 함께했습니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주식 파트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